자, 지난 시간에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질 수도 있고,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지고, 또 어떤 분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내어지냐 궁금해하죠. 그죠? 궁금했어요? 안 궁금했어요? 그죠?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은 궁금함에서 출발해요. 안 궁금하면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신기하네. 어떤 건 유한소수가 되고 어떤 건 무한소수, 순환소수가 되네. 왜 그럴까? 이런 궁금한 생각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3 같은 것들은 0.3으로 금방 나타내어졌죠. 그리고 100분의 17 같은 것들도 0.17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1000분의 213 같은 것들은 0. 아니, 1000분의가 아니죠. 1000분의 0.213 이렇게 유한소수로 금방 나타내어져요. 그죠? 당연하죠, 선생님.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1000이면 그렇죠. 어떻게? 유한소수로 바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분모가 10이면 좋겠네. 근데 10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소인수분해 기억나죠? 그렇죠. 10은 2와 5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100은 어떨까요? 100은 그렇죠. 100은 10이 두 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2 곱하기 5랑 2 곱하기 5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겠네요. 그죠? 그럼 1000은 어떨까요?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그렇죠.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이와 같이 10이나 100이나 1000처럼 그렇죠. 이렇게 10의 거듭 제곱의 형태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 소인수가 2, 5 여기는 2 2개, 5 2개 얘는 2 3개, 5 3개 즉 소인수가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분모가 2인, 2분의 3이라는 분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상태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 아니지만 적당한 수를 곱해주면, 그렇죠. 2니까 뭐가 부족해요? 5가 부족하죠? 5를 곱해줌으로써 분모가 10이 되죠. 그죠? 그러면 유한소수 1.5로 금방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생각해 보면 20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20분의 7 이런 게 있을 때 자, 20은 소인수분해 보면 뭡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잖아요. 그죠? 자, 아까 2 두 개면 5 두 개일 때 100 된다 그랬죠? 그럼 뭐가 부족한 거예요? 역시 5가 한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5를 한번 곱해 주시면 이거 뭐가 됩니까? 그렇죠. 2 두 개, 5 두 개니까 100이 돼서 100분의 35 0.35 이와 같이 유한소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모에 10의 거듭 제곱은 아니더라도 2나 그렇죠. 5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부족한 개수의 2나 5를 더 곱해줘서 분모를 뭐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10의 거듭 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소수로 바꿨을 때 뭐가 된다? 그렇죠. 유한소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모에 3이 들어있다. 그러면 3분의 2, 그쵸? 분모에 어떤 걸 곱해줘도, 그쵸? 10을 만들 수 없죠. 그쵸? 10을 만들려면 2와 5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3이 떡하니 들어있으니까 3에다 어떤 수를 곱해도 10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해보면 그렇죠. 무한소수, 순환소수가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봤는데 2 곱하기 3 곱하기 그쵸? 5의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분자는 3이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분모만 봤을 때 자, 2, 5 두 개니까 그렇죠. 2 하나 곱하면 10 두 개는 만들 수 있겠는데 3이 있어서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자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3이 있죠? 그래서 3과 3을 이렇게 약분해주면 분모에 2하고 그죠? 5 두 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족해요? 그렇죠. 2가 한 번 부족하죠? 5는 두 개인데 2는 한 번이니까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주시면 그렇죠. 2 두 개, 5 두 개는 뭐라 그랬습니까? 100이라 그랬죠. 100분의 2니까 0.02 이렇게 유한소수로 바뀐다. 자, 그래서 분모를 살펴보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하고 나서 그렇죠. 최대한 약분을 하고 나서 분모를 살펴봤을 때 그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부족한 걸 곱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유한소수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뭐냐? 분모에, 그죠? 분모가 중요한데, 분모의 소인수를 알려면 소인수분해 해봐야겠죠?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봤을 때 그 소인수가 2나 5분, 그렇죠?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2로만 되어 있어도 되고 5로만 되어 있어도 되고 두 개가 섞여 있어도 돼요. 근데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분수? 그렇죠. 기약분수. 최대한 약분했을 때 처음에는 3이나 7 이런 게 껴 있어도 돼요. 분자를 약분돼서 없어지면 되니까. 그렇죠. 최대한 약분한 상태인 기약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분수는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모두 찾아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자, 이미 분모가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잘 되어 있네요. 그죠? 2 곱하기 5의 제곱. 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죠. 그죠? 따라서 유한소수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소인수 분해가 안 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8을 소인수 분해하면 그렇죠. 2, 4, 8. 그렇죠? 2는 4. 기억나죠?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8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분의 5. 분모가 2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2로만 이루어져 있죠. 자, 뭘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5를 3번 곱해주면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유한소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유한소수.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도 소인수분해가 안 돼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14. 분모를 소인수분해보면 2, 7에 14. 그죠? 그러면 분모가 2 곱하기 7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분모의 소인수가 2랑 7이죠. 자, 이 7, 만약에 분자랑 약분이 된다면 가능한데, 자, 분자의 3이잖아요. 7이랑 약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무한소수. 자, 그 다음에 4번은 35죠? 35 한번 소인수분 해봅시다. 그러면 5, 7에 35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7분의 49예요. 5는 괜찮은데 역시 7이 들어있죠. 자, 이때 7이 약분되면 된다 그랬잖아요. 7 약분돼요? 되네요. 그죠? 7일은 7, 7, 7에 49. 그래서 분모에 5만 있으니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2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면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질 것이다 라는 건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분모가 뭐예요? 7이죠. 자, 2나 5분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7이 떡하니 있으니까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소수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무한소수는 순환소수가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쵸, 궁금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순환할까? 이게 무한이 나가는 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젠가 순환할까? 순환하려면 순환마디가 생겨야 되는데, 반복되는 구간이 생겨야 되는데, 진짜 그럴까? 라는 궁금함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나누기 7 해봐야 되죠? 자, 요거 나눈 결과를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그죠? 봤더니, 그쵸? 1 나누기 7 했을 거예요. 1 나누기 7에서 0점으로 시작해서, 그죠? 1이니까 0 붙여서 몫이 1. 그래서 7하고, 7에서 빼줬더니 3 나왔죠, 3. 3이니까 당연히, 다른 몫이 나왔겠죠. 4, 28. 나머지 2예요, 2. 2니까 또 다르죠. 그래서 2, 7에 14. 뺐더니 또 6이네요. 6이니까 또 다르죠. 7, 8에 56. 그래서 또 4예요. 아이고, 다채롭게도 나오죠? 4가 나오니까 또 다르게 나와서 7, 5, 35. 했을 때 5가 나왔죠. 자, 5가 나와서 7, 7에 49 했더니 1이 나왔어요. 자, 1이 나왔습니다. 뭐랑 똑같아요? 그죠? 맨 처음에 나왔던 1과 똑같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0이 붙고, 7, 1은 7 해가지고 맨 처음에 나왔던 몫과 똑같은 몫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나머지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3이 나오고. 그래서 4가 나올 때 몫은 4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또 2로 반복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몫은 2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1, 4, 2, 8, 5, 7이 반복돼서 나오겠죠. 자, 그래서 1 나누기 7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142857이 그죠? 1부터 7까지 반복되는 이런 순환소수로 나오겠죠.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느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유리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나눗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1 나누기 7. 그러면 7로 나눴으니까 그 나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7보다 작은 수겠죠. 만약에 나머지가 0이 나와버리면 유한소수로 끝나는 거고, 그렇죠? 0이 아니라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1부터 6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3이 나오고, 2가 나오고, 그죠? 6이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지금 나올 수 있는 나머지가 다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2, 3, 4, 5, 6이 나왔으니까 1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맨 처음에 나왔던 수와 같아지기 때문에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는 작아지기 때문에 그 작아지는 개수 안에서 반복되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같은 나머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몫이 같아지겠죠. 몫이 같아지는 순간 어떻게 그 다음은 순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기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무한소수의 예를 들어서 한번 나누어 본다면 아하, 나누다 보면 결국은 같은 나머지가 나올 것이고 같은 나머지가 나온 순간 몫이 반복되는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그쵸? 분모에 2나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 있는 기하분수이면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무한소수는 뭐로다? 그렇죠.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뭐인 경우에? 분수인 경우에. 그죠? 물론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분수를 가지고 만든 소수는 무한소수라면 반드시 뭐가 된다? 순환하게 돼 있다. 순환소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